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최철용의 경제TV는 시청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경제를 지향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소식입니다. 조선비즈 부동산 공시가격도 높아진다. 국토부 장관이 계획 수립. 청와대는 어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날 의결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서 부동산 공시 가격이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나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 반영률로 과세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오는 8일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 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합니다. 계획에서는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은요, 또 당연히 세금이 올라가겠죠. 정부가 세수 부족을 아마 부동산을 통해서 메울 그런 계획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브릿지 경제, 규제 피한 지방 중소도시 4분기 27,000여 가구 분양. 올해 4분기 규제를 피한 지방 중소도시에 27,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지방 중소도시는 좀 자유롭죠. 지방광역시도 소유권 이전 때까지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돼 반사이익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인프가 수도권,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지방 중요 도시의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무조건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기보다는 입지와 브랜드, 상품성을 꼼꼼하게 체크한 뒤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동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러면 지방 중소도시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다음은 주식 뉴스를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공모주 투자 붐,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조단이 되어 등판 대기, 상장 예비 심사 청구 7월부터 월별 10곳 이상으로 급증, 장외시장도 들썩, 크래프톤 주가 4.3배 올라, 빅히트 청약 증거금도 카카오 게임즈만큼 몰려. 한편선 공모주 열기 이전만 못해 비상장 주식 고점 찍고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만은 따상상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시나요? 따상이면은 상장일 시초 가격이 공모 가격 2배 형성 후 상한가, 그게 따상이라고 합니다. 따상상은 2거래일 연속 상한가, 따상상상은
3거래일 연속 상한가. 최근에 이 공모주 관련해서 엄청난 붐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에 이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열풍이 어마어마했죠. 그럼에 따라서 앞으로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도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심리라고 합니다. 즉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 상장을 해야 공모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최대의 빅히트로 들어온 청약전거금도 사상 최고치에는 조금 못 미치긴 합니다만은 청약전거금이 58조 4,236억 원으로 어마어마한 장세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상장한 일부 회사들은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대 비투 우려할 상황 4월 이후 신용융자 2,700억 원 비투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빚내서 투자한다는 건데 비투 열풍이 20대 청춘들에게 가장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매수 자금을 빌린 신용거래 융자 잔액 증가율이 20대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올 8월 말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6조 2,177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76.1%가 늘었다고 하네요. 연령별로 증가율이 20대가 가장 높다라고 나옵니다. 작년 말 1,624억 원에서 올해 벌써 8월 말에 3,798억 원으로서 133.8% 늘었다고 하네요. 20대의 이 비투 현상 정말 우려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한탕주의에 물들어간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이를 다소 이해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산 격차가 점점 확대돼 가고 공고해진 불평등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암호자산 크립토 뉴스입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 비트코인 1,581불, 이더리움 338불. 지금 현재 다른 알트코인들은 다소 폭락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락미디어, 영국 당국 소매 투자자의 암호화폐 파생 상품 판매 금지 결정. 미국 금융당국이 얼마 전에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빅맥스의 위법 행위를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했죠. 이에 따라 영국에서도 소매 투자자에 대한 암호화폐 파생 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결정해서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6일 현지 시간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 FCA는 1년 이상 검토해온 소매 투자자에 대한 암호화폐 파생 상품 판매 금지안에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FCA는 해당 상품들이 암호화폐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소매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면서 소매 투자자들이 이러한 상품에 투자할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면서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FCA 관계자는 이번 금지 조치는 우리가 이를 상품이 소매 투자자들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라면서 우리에게는 소비자, 즉 투자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검법이 발효가 내년 3월로 기다려지고 있죠. 자산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문제입니다. 감독청의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시장 이슈 앤 뉴스 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 소상공인 임대료 전기료 부담 경감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골목 상권 살리기 강화를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공급도 확대해서 생업 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전기료 부담, 임대료 부담 경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죠. 정부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원을 해야 소상공인은 살아난다라기보다는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반가운 뉴스였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뉴스랩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전자근로계약 공공일자리의 전면 도입.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일자리 전자근로계약 플랫폼인 서울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완료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전면 도입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부터 보관, 이력관리까지 기존 수기와 대면 방식이 서울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디지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제대로 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본인의 PC, 스마트폰을 통해 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정 후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근로계약서 체결이 완료됩니다. 데이터 위변조가 원천 불가한 블록체인 기술은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 관련 자산의 지식과 정보 습득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최철룡의 경제TV에서는 새로운 자산 투자로 각광받고 있는 암호자산의 기본 지식인 블록체인과 암호자산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탄생 일화 중 암호화 화폐 비트코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처럼 추적 불가능한 익명성을 가진 인터넷 결제 수단을 찾아라. 익명성과 인터넷 결제 수단.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한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들은 모두가 사이버 캐시를 구현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사이버 캐시의 안전성을 위해서 최초로 암호화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라고 불렀었습니다. 크립토 커런시라고 했죠. 디지털 현금, 즉 사이버 캐시의 서명을 통한 암호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1983년 디지캐시 설립자이자 이캐시라는 디지털 현금을 만들었던 데이비드 참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복사본도 원본과 똑같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지불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암호화 서명을 한 거래들을 한꺼번에 다 보관하고 거래 때마다 비교하여
이중 지불을 방지하는 것은 과거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인터넷의 어마어마한 발달로 컴퓨터 인터넷 시스템상에서는 무조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100짜리 지폐는 원하는 만큼 쪼갤 수 없지만 디지털 화폐는 원하는 대로 쪼개집니다. 심지어 1억분의 1까지 쪼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 화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미래는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신뢰의 인터넷 시대입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들의 이해는 새로운 사이버 경제를 이해하는 기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 신경제 패러다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철용의 경제TV와 함께 이들을 이해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멋진 희망의 새날을 같이 맞이합시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